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사람이 건강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은, 건강을 잃었다가 건강을 찾아가는 사람의 이야기도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저의 이야기입니다. 최용열 목사의 건강 이야기를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오직 면역력뿐 생식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8일부터 접종을 시작하기로 한 특수교육 보육교사, 보건교사와 어린이집 간호인력에 대해서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잠정 연기한다고 7일 밝혔다.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현재 진행 중인 60세 미만 대상자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도 일단 보류하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에서 아스트라 백신과 혈전 발생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 유럽 의약품청의 판단을 지켜본 뒤에 접종 지속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았는데 혈전이 생긴다.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미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혈전 상관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려고 하던 질병관리청이 중단을 한다고 한 것입니다. 신문이나 방송에서 코로나19 관련 기사나 방송을 보면 모두 백신 이야기뿐입니다. 백신. 아마도 문장 한 줄에 한 번씩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정도로 이미 모든 국민들의 머릿속에서는 백신이라는 두 글자가 계속 새겨져 있습니다. 저는 방송이나 언론이 또 정부가 이런 면에서 국민들을 올바른 건강으로 나아가게 해야 하는데, 그저 백신만 이야기하고 백신 맞을 궁리만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방송이나 신문에서 면역력에 대한 기사를 지금 백신 이야기를 다루는 것만큼이나 한다면 모든 국민들이 면역력을 기르기 위한 시도를 계속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빌 게이츠가 방송에 나와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무슨 이야기뿐입니까? 백신 이야기뿐입니다.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나는 이렇게 해서 면역력을 기르고 있다. 면역력이 최고다. 면역력이 있는 사람은 코로나에 잘 걸리지도 않는다. 면역력이 없는 사람은 코로나에 잘 걸린다. 그러니까 모두 면역력을 올리는 것에 힘써라. 우리 모두 면역력을 올리자. 나는 면역력을 올리기 위해서 아침 식단이 이렇고 운동은 이렇고 잠은 몇 시간을 자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거기다가 믿는 사람들은 나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덧붙여서 한다면, 그런 이야기가 방송에 신문에 나오고 또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서 국민을 깨우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약이 안 팔리니까 제약회사가 반대를 할까요? 그 반대가 올바른 반대입니까? 약 팔아먹기 위한 반대지요. 국민들이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힘 없는 저라도 이런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많아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로서, 그리고 지금까지 몸이 아프고 수술을 하고 또 암과 투병을 하면서 제가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라도,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애청자 여러분들에게라도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백신만 기다리다가 인생 끝날 수 있습니다. 부작용도 확인되지 않은 백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면역력에 힘써야 합니다. 지금 믿을 건 오직 면역력 뿐입니다. 병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바이러스가 침투할 때 면역력이 그 바이러스를 이길 수 없다는 말입니다. 바이러스가 찾아올 때 면역력이 큰 사람은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겠지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염이 확산될 때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에 노출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걸리고 어떤 사람은 안 걸렸습니다. 원인이 무엇일까요? 속단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그것이 아마 사람의 면역력
정도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면역의 차이가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암에 걸렸다고 하는 것은 면역력이 제로인 상태에서 오랫동안 지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면역력 수치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때로는 감기로 찾아오고 몸살도 찾아오고 독감도 걸리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몸이 점점 무거워지고 그러다가 이제 병이 덜커덕 찾아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면역력을 길러가며 건강한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요? 코로나 전염병에 대한 대책은 우리 스스로가 세워야 됩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할 일이 있어서 그렇게 하겠지만 그것만 마냥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그것도 불완전한 요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 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면역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코로나19는 면역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모든 질병이 면역과 상관성이 있지만 코로나19 전염병은 비교할 수 없이 높은 상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 손 씻기 등도 중요하겠지만 면역을 높여 놓아야 코로나 전염병에 걸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제 경험상 지금까지 그래도 건강을 유지하며 암투병에서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을 이야기한다면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사랑이 담긴 기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당연한 것이고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정말 건강관리, 제가 생각하는 건강관리 4가지, 이 4가지를 여러분에게 차례차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면역력을 높이는 식생활입니다. 둘째는 운동을 포함한 신체 활성화입니다. 셋째는 수면입니다. 스트레스 관리를 잘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영양소 공급입니다. 이런 순으로 이야기를 하되 제가 오늘 첫 번째 것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황성주 박사, 황성주 목사님을 간접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제 2아이, 지금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첫째를 황성주 박사가 운영하는 청소년 교실인가 뭔가 하여튼 정확한 이름은 모르지만 그곳에 가서 교육을 받도록 또 했었습니다. 사랑의 학교라고 하나요? 하여튼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암 환자 전문 병원인 사랑의 병원도 운영하고 있죠. 그러다가 3P 자기경영연구소에서 운영하는 양재나비가 독서 모임을 토요일 아침 6시 40분에 모임을 갖고 있는데 그곳에서 황성주 박사의 저자 특강이 있었습니다. 그 생식에 관련한 저자 특강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참석을 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생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때부터 저는 생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소개도 많이 했고요. 아침 대용으로 생식을 먹습니다. 저는 아침에 밥과 국이 있는 아침 식사를 해야 하루를 생활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침 식사를 대신하여 생식 한 봉을 먹는 것으로 끝나니까 식사 시간은 3분도 안 걸리고 아침 시간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누구보다도 제 아내가 굉장히 대환영이었습니다. 저는 건강관리에 마음을 쓰는 분이 계시면 생식을 권합니다. 최근에 황성주 박사님이 쓰신 책 면역밥상 생식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면역밥상 생식 이야기. 지금까지 수년간 생식을 먹어왔었는데 이 책을 보니까 더욱더 확신이 생겼습니다. 암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면역력이 땅에 추락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면역력을 올리는 식생활을 했었습니다. 암 환자 식단을 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주부들에게는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스트레스가 되는지도 모릅니다. 정말 스트레스가 됩니다. 엄청난 에너지와 집중이 있어야 합니다. 자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되겠지만은요. 그런데 생식은 사실 암 환자를 위하여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식단을 짤 필요도 없습니다. 이 한 봉이면 끝입니다. 제가 오늘 제가 먹는 생식을 이렇게 가지고 나와 봤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놈 그 생식에서 광고료를 받고 이거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좋아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이 한 봉을 이제 통에다가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굿모닝 두유, 굿모닝 두유를 먼저 넣어야죠. 두유를 넣고 생식을 여기다 넣고서 그 다음에 이것을 마시게 됩니다. 그 마실 때도 그냥 씹어서 마십니다. 그리고 먹은 다음에 그만한 양의 물을 여기 통에 담아 가지고
마저 흔들어서 다시 마십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근데 이 책에 나와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책에 나와 있는 사례 189페이지에 보면은 이런 사례 이야기가 있어요. 189페이지에 이제 뇌경색이나 뇌출혈도 걱정 없습니다. 여기 김홍석, 곽인실 부부 이야기입니다. 물론 가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큰아들 김현철 씨 부부와 함께 살고 있는데 가명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이 김홍석 씨가 정년 퇴직하고 5년 전부터 개인 택시를 운전하고 있었는데 지난해에 고혈압 진단을 받았고 그리고 그 부인은 내당성 당뇨로 혈압 수치가 불안해졌습니다. 모두 심각한 운동 부족이 나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아들 김현철 씨도 최근 체중이 급격하게 증가해가지고 당뇨, 고혈압 등이 의심스러운 그런 상황이었답니다. 그래서 영업부서 특성상 회식이 잦고 식사가 불규칙해서 생긴 결과였죠. 식구의 건강이 모두 다 이제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곽인실 씨, 그 부인은 음식을 바꾸기로 하고 각기 다른 증세에 모두 효능이 있는 식단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생식을 만났습니다. 곽인실 씨 가족은 6개월 전부터 이제 생식을 복용하기 시작했는데 서서히 효과를 보기 시작했답니다. 가족 중 생식을 하루 1회 이상 꾸준히 섭취한 사람은 곽인실 씨와 그 아들 김현철 씨였는데 두 사람이 기호에 따라 서로 다른 방법으로 실천을 했습니다. 곽인실 씨는 매일 아침 물 한 컵에 타서 섭취했고 김현실 씨는 저녁 식사로 저지방 우유 500ml에 섞어서 섭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모두 처음에는 금세 찾아오는 허기 때문에 힘들었지만 이내 적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에게 먼저 나타난 반응이 체중 감량이었다는 거예요. 아침에 생식을 먹은 곽인실 씨는 6개월 동안 4kg이 빠졌고 저녁에 생식을 먹은 김현철 씨는 무려 9kg이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뱃살이 많이 빠졌고 혈색도 좋아졌고 몸의 균형이 잡혔는데 1일 1생식 6개월 섭취로 가장 큰 효과를 본 사람이 그 아버지, 바로 그 남편 김홍석 씨였습니다. 이제 이분이 이른이 가까워지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될 수밖에 없었는데 특히 혈압이 너무 높아서 걱정이었는데 성인 평균 혈압 수치보다 50이나 더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말하기를 택시 일을 그만두고 병 치료에 집중하라는 이야기도 수차례 들었답니다. 그래도 일을 그만두면 아예 드러놓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지는 못했고 이제 다른 방법을 강구하다가 찾은 것이 바로 생식입니다. 1일 1생식 했더니요 아주 효과가 굉장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생식을 먹고 저녁은 평소의 절반만 먹는 습관을 들였는데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더니 이제는 노년인데도 초저녁 잠이 없는 편이었는데 9시면 이제 잠자리에 들게 됐답니다. 새벽에 눈을 뜨어도 아주 가뿐하게 들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혈압도 이제 정상 수치를 찾아왔다 하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이제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갑상선 암 수술을 했던 분인데 신미연 씨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도 가명이죠. 지난해 연말에 갑상선 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전신 마취가 버겁기도 했고 나이 역시 적지 않아서 수술 이후에 정말 힘들었답니다. 다행히 수술 경과는 좋았지만 아직까지도 환자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 누구나 그렇겠지만 갑상선 암 수술 환자인 신미연 씨도 암에 걸리기 전까지는 건강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큰일을 탁 만나고 보니까 이제 건강에 대한 관심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신미연 씨가 생식을 오래전에 알고 있었답니다.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들이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아토피를 심하게 앓았는데 2년 동안 생식을 먹이고 효과를 본 적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때 알았던 이제 생식을 다시 찾기 시작했습니다. 생식을 먹으면서 이내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고 3일째 되는 날은 방귀가 쉬지 않고 나와서 좀 창피하기도 했고 일주일째 되는 날부터는 상체와 얼굴에 좁쌀만한 돌기가 울긋불긋 솟아나서 위출을 삼가기도 했습니다. 명현 반응이죠. 하지만 이후부터는 날이 갈수록
이제 몸이 가벼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건강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기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식단은 6가지 컬러 푸드가 들어있는 식단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참 많죠. 지금은 6가지 컬러 푸드를 넣어서 식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홍정욱 씨가 하는 이 건강재료 판매도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6가지 컬러 푸드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옐로 푸드, 호박, 파프리카, 자몽 등으로 대표되는 옐로 푸드는 베타카로틴이 많이 들어있어 가지고 몸속에 항산화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옐로 푸드를 섭취하면 항노화, 또 항암, 그 다음에 항성인병 같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옐로 푸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블랙 푸드입니다. 검은 콩, 검은 쌀, 검은 깨, 블랙 푸드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은 항암, 노화 방지에 효과가 있습니다. 블랙 삼총사라고 하죠. 세 번째는 화이트 푸드, 마늘, 양파, 도라지 같은 이런 성질이 따뜻해서 폐나 기관지가 약한 사람에게 좋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레드 푸드, 오미자, 토마토, 석류 같은 레드 푸드는 암 억제 기능이 뛰어납니다. 그 다음에 퍼플 푸드, 그린 푸드, 이런 6가지 컬러 푸드를 통해 가지고 건강을 찾아가는 식단을 만듭니다. 종합해서 이야기한다면 6가지 컬러 푸드인 원료가 뭐냐면 바로 이제 호박, 파프리카, 검은깨, 검은쌀, 양파, 무, 그리고 이제 부추, 쑥갓, 솔잎, 브로콜리, 청경채, 팥, 영지버섯, 현미, 보리, 달래, 케일 등을 먹어야 하는데 그걸 어떻게 다 먹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기에 생식 한 봉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알고 효과를 본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제가 이 생식에 의뢰를 받고 한 것이 아닙니다. 자원해서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십시다. 아프지 마십시오. 내가 먹는 것이 내 몸을 결정합니다. 내가 먹는 것이 건강해질 수도 있고 병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먹느냐가 여러분의 몸을 결정합니다. 목사님 여러분, 목회 얼마나 고단하십니까? 누구에게도 노출되지 않은 목회자 여러분들의 말 못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아직 병이 안 찾아왔다면 생식을 권합니다. 이미 찾아와 고통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 생식을 권합니다. 저의 건강법 4가지 중 첫 번째가 면역을 높이는 식생활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이야기만 했습니다. 나머지 3개도 계속 금요일마다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하게 건강할 일을 잘해서 생명의 말씀과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방송을 애청하고 있는 여러분들, 아프지 맙시다. 건강하게 삽시다. 면역력을 올립시다.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네 혼이 형통하는 것 같이 네가 형통하고 건강하기를 내가 바라노라. 요한 3서 2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